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지에 접속에 대하여 공부를 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1.5V짜리 건전지를 생각하셔도 되고요. 저희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이러한 모양의 배터리도 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지라는 것은 1.5V만큼의 기전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V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런 건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가 되고요, 평평한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은 이 건전지 안에는 이러한 모양의 기전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전지 안에도 이렇게 저항이 있다 하고 이렇게 표기를 할 거고요. 이 저항은 건전지 혹은 전지 내부에 있다 해가지고 내부 저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내부 저항. 얘는 기전력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건전지 모양으로 그려놨고요. 여기 있는 이 R이 저희는 내부 저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는 기전력이 되는 거죠. 기전력. 그리고 이 R이 달려 있는데, 자, 이런 건전지에 여기다가 어떤 이런 전구를 달아놨다고 볼게요. 전구. 그럼 이 전구 보고는 저희가 부하라고 하는 데 있죠. 부하. 그래서 이 R을 갖다가 일반 저항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은 부하 저항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요. 여기가 내부가 있는데 여기는 밖에 있죠. 외부에 있죠. 그래서 이 R 보고는 외부 저항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외부 저항이요. 그리고 이 R이라는 것은, 자, 저희가 이 전구를 꽂으려면 어떤 뭔가 이런 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자 표시를 한 거고요. 이 단자 사이에 있는 전압에는 그냥 전압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혹은 단자 전압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단자 전압은 이 R에 걸리는, 혹은 이 부하 저항, 혹은 이 외부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전류 I를 뽑아내고 싶어요. 자, 전류 I는 어떻게 되죠? 이 회로에서 보시면은 밖에서는 이 외부 저항만 보이겠지만은 실제로는 이 내부 저항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전류 I는 스몰 r 플러스 라지 r, 그리고 기전력,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온 식이 이런 식이고요. 키르이호프 제2법칙에 의하면요, 기전력의 합과 전압 강하의 합은 모두 동일하다, 그런 거죠. 그러면 전압 강하가 여기서도 한번 일어나고요, 여기서도 한번 일어나요. 여기에서 전압 강하 V1은, 자, 전류는 똑같이 흐르겠죠. I 곱하기 스몰 r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의 전압 강하 V2는 I 곱하기 라지 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자, 기전력의 합은, 기전력 하나잖아요.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하 합, 먼저 IR 있죠. I 곱하기 스몰 r 플러스 I 곱하기 라지 R,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식이 이런 식이고요. 뭐 세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이 IR, 여기에 걸리는 전압 강하죠. 얘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V라고 쓰면은, 자, 단자 전압 V는 이 IR만 넘겨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기전력 2 빼기 IR, 요렇게도 쓸 수 있다 하는 게 이런 식입니다. 다음에는 전지의 직렬 접속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건전지를 이런 식으로 연결했다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접속이 직렬 접속이고요. 얘가 1.5V라면은 얘도 1.5V, 얘도 1.5V이면 이때 직렬일 때는 3개를 나란히 붙여놨죠. 그렇기 때문에 1.5 곱하기 3개 해서 4.5V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전력이 N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의 전지 모양을,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는 전지의 모양을
요렇게 하나로 합성했다고 봤을 때요. 기전력은 n배가 되는 거죠. n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내부 저항 얘네들도 다 직렬이죠. 그래서 n 곱하기 r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지에 요렇게 저항 r을 부착했다 볼게요. 그럼 전류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은 이 내부 저항과 이 저항의 연결이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자 전류 I는 R분의 V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저항 값은 N R에 플러스 라지 R, 기전력은 이렇게 되는 거죠. N 곱하기 2. 그렇게 나온 식이 뭐 이런 거고요. 다음은 전지의 병렬 접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병렬 접속일 때는 자 보겠습니다. 키르요프 제2법칙에 의하여 병렬 회로일 때는 전압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2V, 여기도 2V, 여기도 기전력 2V라고 하면은 이 n개의 기전력을 합성시키면요 똑같이 2V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저항 R 모두 병렬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저항 값은 R인데 개수가 N이다. 그래서 N분의 R만큼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합성된 전지에 이렇게 부와 R을 연결시켰다 볼게요. 그러면은 이 N분의 R과 이 R은 직렬 연결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N분의 R 플러스 라지 R분의 기전력은 그대로 2V죠. 기전력은 2 해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요.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식들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키르요프 법칙과 오메 법칙으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요. 전지의 직렬 접속일 때는 기전력과 내부 저항은 개수만큼 증가해요. 즉 내부 저항이 n개면은 nr이 되는 거고요. 기전력이 n개면은 n2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지의 병렬 접속에서는 기전력은 일정하고 내부 저항은 개수만큼 감소를 해요. 즉 내부 저항이 n개가 있으면은 n분의 r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내부 저항이 0.15인 전지가 있습니다. 볼까요? 내부 저항이 0.15인 건전지가 있어요. 몇 개? 10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대요. 축축축축축축 해서 총 10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병렬로 다 되어 있잖아요. 병렬로. 그러니까 이때 전체 내부 저항은 원래 0.15옴이 있었는데 몇 개가 있었다는 거죠? 10개, 10으로 나눠주면은 0.01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전력이 1.5V, 내부 저항이 0.2옴인 전지가 있어요. 내부 저항이 0.2옴이고요. 기전력이 1.5V예요. 이때 전지 5개를 직렬로 접속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이렇게 3개, 4개,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1.5, 1.5, 1.5, 1.5, 1.5 5개 직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5개를 합하여 주면 기전력이는 1.5 곱하기 5V 하여서 7.5V가 되죠.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은 어떻게 됐죠? 얘가 0.2옴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저항 R은 0.2 곱하기 5 해서 1옴이 되겠죠. 7.5V 1옴. 그러면은 직렬로 접속해서 단락시켰다. 단락은 이어준단 말이에요. 즉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보고 저희는 단락이라는 데서 단락은 이을 낙자를 써서 연결시켜주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회로에서 전류가 얼마만큼 흐를 건가? 자, 전류 I는 어떻게 돼요? R분의 V가 되죠. 이때 R은
1옴이 되는 거죠. 1분의 V는 7.5V죠. 그래서 7.5 해서 답은 7.5A 이렇게 나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일 전압의 전지 3개를 접속하여 각각 다른 전압을 얻고자 한다. 접속 방법에 따라 몇 가지의 전압을 얻을 수 있는가? 전압이 동일해요. 이렇게 조합을 할 건데 처음에 조합은 이렇게 순수하게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 첫 번째 있겠죠? 그 다음은 이렇게 모두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죠? 두 개는 병렬, 하나는 직렬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죠? 1.5, 1.5, 1.5면은 1.5V가 나오고 이때 1.5, 1.5, 1.5면은 4.5V가 나오죠. 이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1.5, 1.5, 1.5면은 이 부분이 합분의 곱이죠. 혹은 동일하잖아요. 1.5V가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직렬이죠. 더하기 1.5 해서 계산하시면은 2.25V가 나오겠죠. 얘가 여기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세 가지 전압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전력이 1.5V, 내부 저항이 0.15인 전지 4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러한 전지가 있는데 내부 저항이 0.1ohm이고요. 기전력이 1.5V예요. 직렬 연결하니까 이렇게 연결하겠죠.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죠? 1, 2, 3, 4, 4개 연결하죠. 그러면은 전압은 1.5 곱하기 4 해서 6V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 저항 R은 0.1ohm인데 4개가 있으니까 0.4ohm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를 단락시켰다 그랬죠. 단락은 지금 이 회로를 이렇게 연결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때 흐르는 전류 단락시켰으니까 단락 전류라 해요. 단락 전류는 이 단락은 영어로 쇼트라고 그러거든요. 쇼트. 그렇기 때문에 보통 IS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락 전류 IS는 똑같아요. R분의 V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R이 이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4분의 이 V는 이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6 해서 답은 15V가 나오죠. 15V. 이거는 계산기 누르면 나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1차 전지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은 1차 전지라는 것과 2차 전지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전지라는 것은 충전이 불가능한 거 보고 1차 전지라 하고요. 2차 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전지 보고 2차 전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1차 전지는 어떤 게 있냐면은 흔히 쓰는 1.5V짜리 건전지 있죠? 이 1.5V짜리 건전지 보고 저희는 이제 보통 망간 전지라 불러요. 망간. 이렇게 망간 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은 전지라는 게 있는데요. 수은 전지가 무엇이냐? 그 자동차용 스마트키 배터리 있죠? 혹은 예전 시계에 넣었던 어떤 은색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납작해서 동그란 전지들 있죠. 이런 것들 보고 이제 수은 전지를 하는데 얘네들은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전지로 분류가 되고요. 2차 전지는 충전이 가능한데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자동차 배터리 있죠. 보통 납축 전지라고 합니다. 납축 전지. 혹은 납 연자를 써서 연축전지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 뭐 휴대폰이라든지 디지털 카메라 그런 데 들어가는 건전지들 있죠. 이런 건전지들이 뭐 니켈 카드뮴도 있고요. 니켈 카드뮴 혹은 리튬 이온 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망간 건전지가 1차 전지에 속하고 나머지 이 3개는 2차 전지에 속합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전력이 V0이고 내부 저항이 R옴인 N개의 전지를 직렬 연결했대요. 전체 내부 저항 어떻게 되죠? N배 해주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해서 굉장히 쉬웠던 문제고요.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